예, 뉴스 이면에 스며 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최근 한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시장 장악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통사가 가진 전국망을 활용해서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또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막대한 자금력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또 현지화에 주력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대 기업인 넷플릭스의 행보와 또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명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 LGU+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나리오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이번 계약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지도 확대, 또 고객 확보를 위해서 성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가진 강점으로는 미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 같은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방대하게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 등으로서 이제 원하는 영상을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이제 잡힙니다. 그래서 LGU+가 올해 들어서 업계에서 처음으로 속도 또 용량 제한이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이렇게 내놨는데 기존 요금제에서 고객들이 넘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매력적인 서비스가 필요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급하는 고화질 또 대용량의 영상을 해당 요금제를 통해서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고 또 데이터 소모도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이 통사의 전국망을 활용해서 파급력이 크고 또 가입자도 많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휴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늘리는데 주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은 3개월간 또 무료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은 맛보기로 제공을 한 다음에 사용해보니 괜찮네 이런 고객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지도도 늘리고 시장 점유율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망을 그래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 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조건에 있어서도 망 사용이랄지 수익 분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좀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이제 넷플릭스가 미국과 또 유럽 같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각 나라마다 점유율이 낮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을 공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위 또는 4위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강한 콘텐츠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제 점점 영향력을 높여가고 또 고객을 뺏길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1위 이제 사업자들도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제 VOD 시장을 이제 잠식을 해나가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전략은 비슷합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에 케이블 TV 업계 3위인 딜라이브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으며 이후에는 이제 1위 사업자인 CJ 헬로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우려가 되는 건 바로 계약 조건입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수익 배분을 이제 조건 등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매출의 90%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나머지 10%만 이제 사업자의 몫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망 이용 대가도 이제 거의 내지 않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캐시 서버도 공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가입자 유치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계약을 맺고 있고요. LGU+ 역시 이와 비슷한 조건으로 제휴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모바일 요금제 프로모션이고 아직 IPTV용 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이런 계약 조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국내 시장의 어떤 콘텐츠 시장 자체가 외국계 기업에게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자체 콘텐츠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금액이 총 8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8조 원 가량에 달하는데요. 작년 이 넷플릭스의 매출의 규모가 12조 5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콘텐츠에 쏟아붓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지상파 등 국내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연간은 2조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국내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한 다음에 인기까지 얻는다면은 콘텐츠 업체들이 이제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려고 줄을 설 것이고요. 향후에는 채널 쏠림 현상 심화, 그리고 시장 독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가입자가 또 1억 명에 달하는데 이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령, 성별에 따라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VOD 시장을 빨리 또 잠식을 할 수 있고요. 국내 콘텐츠사들이 향후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방송통신업계는 이 넷플릭스의 행보를 우선 좀 상황을 이제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처럼 넷플릭스가 이 3위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다른 통신사들도 또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케팅 비용 증대, 제휴 모색 등 고객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 역시 넷플릭스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좀 두려워하면서도 LG U+ 이번 제휴로 인해서 얼마나 고객이 좀 이동을 할지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라는 문화 자체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는 역시 한번 보수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